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과 숙련. 어떠한 일이건 일에는 기술이 있다. 일의 종류보다 기술의 종류는 훨씬 많다. 집을 만드는 기술과 의복을 만드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은 전부 다르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의 종류만큼 기술이 있겠죠. 일은 저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일에는 어떠한 일이건 간에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 그게 간단한 기술이건 복잡한 기술이건.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과 사업하는 기술은 다르다. 그렇죠. 이처럼 다른 기술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종류가 다른 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나 농사 짓는 일이 없다면 그에 필요한 기술도 없다. 그렇죠. 치료하는 일이 있고 농사 짓는 일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는 거죠. 같은 일이라도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또한 같은 일이라도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나사를 조일 때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드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되는 기술들은 다르다. 결국 일의 종류보다 기술의 종류가 훨씬 많다. 일마다 기술이 있고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니 기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일의 종류보다 더 많겠죠. 훨씬 많죠. 기술은 1차적으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식은 필요로 하는 지식은 방대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은 간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보다 익히기 어렵다. 당연하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죠. 일에는 지식과 판단만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그래요. 지식과 판단만을 요구하면 지식을 익히면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병의 종류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알려주는 우술이 그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 재판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일의 중요한 것은 지식과 판단인데 지식은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고 판단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실상 모든 일은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지식과 판단만을 요구하는 일도 있지만 근데 이제 모든 일은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노동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술은 2차적으로 육체의 움직임으로 존재한다. 농사 짓는 일, 옷을 만드는 일, 집 짓는 일, 수술하는 일 등은 모두 육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농사 짓는 일에 지식이 필요 없냐는 거예요.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죠. 다 그렇죠. 육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일들은 지식과 판단이 더불어 육체적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지식과 판단 플러스 육체의 움직임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여 분업이 고도화된 곳에서 육체적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일의 경우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분업이 고도화되면 육체적 움직임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그 적은 지식만 익히면 되죠. 왜? 육체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한두 가지만 그냥 계속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옷을 만들려면 옷감도 만들어야 하고 옷 모양을 구상해야 하고 재단과 조립도 해야 하고 단추나 지퍼를 달아야 하니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분업이 안 돼 있어서 옷을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현 시대에 입고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원하는 자연에서 얻은 그래요.
뭐 강물이건 뭐 하여튼 이런 저런 재료를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겠다. 원하는 도구 다 제공하겠다.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진 이가, 옷 한 개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옷가문 만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옷 모양을 구성하고 디자인해야 되고 재단 조립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가 분업이 돼 있으니까 각자가 맡은 바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별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이 옷 하나를 혼자서 만들려면 현 시대에 존재하는 옷 같은 것을 만들려면 굉장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겠죠. 지식과 움직임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여러 일들이 나누어져 한 가지 도구만을 가지고서 한 가지 일만 한다면 필요로 하는 지식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 일에 능숙해진다. 앞에서는 기술 다루었죠. 능숙해지는 정도를 통상 숙련도라고 말한다.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의 경우 경험이 쌓일수록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기억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기억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일은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굉장히 방대하고 깊은 지식을 얻었어요. 투입했더니 일을 못할 수가 있죠. 상황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을 잘 못하겠죠. 결국 동일한 종류의 지식을 동일한 양만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숙련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양에는 차이가 생긴다. 그렇죠. 사람은 이제 기술과 숙련도를 가지고서 일하겠죠.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떨어지면 일을 잘 못하겠죠. 육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설사 육체의 움직임을 잘 알더라도 육체의 움직임은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어떤 육체를 이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육체의 움직임도 자세히 가르쳐줘요. 열심히 해요. 한번 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늘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육체의 움직임은 반복을 통해 정확해지고 빨라진다. 물론 육체의 한계로 인해 끝없이 정확해지고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정확해지고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요. 반복해서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육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일도 숙련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이 일하는 능력은 다음 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기술의 난이도 곱하기 숙련도. 그렇죠. 일하는 능력인 거죠.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있으면 익힐수록 능력이 뛰어난 거죠. 또 숙련도가 높으면 뛰어난 거죠. 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곱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누구에게나 좀 공통적인 기술은 있는 거죠. 뭐 언어 같은 거, 기본적인 수학 같은 거. 그렇죠. 개인적인 일과 공동체를 위한 일.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그 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도 개인적인 일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에는 욕구의 해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니. 그렇죠. 누구나 욕구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뭐 성욕은 꼭 생명하고는 무관한 성욕을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죽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욕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해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가 직접 일을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일해 주어야 한다. 소비 대상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소비 대상을 구하는 것이 일이죠.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일을 하는 이유는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닐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욕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개인적인 욕망이 생길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러한 욕망들이다. 하여간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가족의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일은 개인적인 일이며 그러한 일을 개인적인 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욕구는 해결하고 살아야 하니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욕구를 잘 해결하고자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죠. 아니면 같은 일을 하고도 욕구를 더 잘 해결하고 싶으면 기술을 늘려야 되겠죠. 숙련도를 높이거나. 이 식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많이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 있고 또 숙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추가해야 될 부분이죠. 욕망까지 생겨 욕망을 하고자 하면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또다시 추가해야 한다. 누구나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일의 양은 있지만 사람마다 욕구의 정도나 욕망의 종류 및 크기는 다르니 해야 할 일의 양도 달라진다. 일의 양을 늘려서 보다 많은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기술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높여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뭔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늘리는 거죠. 일의 양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래요. 누구나 좋은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그렇죠. 실상 어떤 국가에서 사느냐, 어떤 세계에서 사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 개인적인 일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노력하면 욕망 해결도 쉽다. 부유하고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에 태어나면 적당히 일만 해도 기본적인 요건은 해결되죠. 뭐 식욕이나 뭐 수면욕 이런 거. 근데 나쁜 국가에 태어나면 힘들게 일해도 굶어 죽을 수가 있죠. 반면에 나쁜 국가에서 태어나면 기본적인 욕구 해결도 쉽지 않고 굶어 죽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그런 나라가 현 시대에도 많죠. 어떤 세계에서 사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도 크게 다르다. 또한 그렇죠. 과학기술이 전시되고 신분제도가 인정되며 시장이 전시되거나 부정되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가난하게 살고 욕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죄로 치부된다. 그렇죠. 신분제도에서 뭔가를 이룩해 보려고 해요. 그 신분이 낮으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죠. 네가 그런 거 왜 하냐 이러죠. 또한 대부분의 개인들은 신분이 높은 이들이 욕망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 신분 낮은 이들은 신분 높은 이들이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폭동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요. 뭐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서 그래요. 불러다가 패서 세금 걷고 그러잖아요. 조선도 그랬잖아요. 조선에서 신분이 높은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풍요는 크지 않다.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현 시대 한국인은 더우면 누구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거리를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 그렇죠. 조선시대에 양반과 아주 잘 사는 높은 신분의 사람과 현 시대의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과 누가 더 풍요를 크게 누릴까요? 현 시대에 사람이 더 큰 풍요를 누리죠. 어떤 시대에 따라, 어떤 세계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신분제도가 부정되고 누구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하면 개인은 더 이상 누군가의 수단이 아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세계가 만약에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겠냐는 거예요. 세계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세계였으니까 그 와중에 한국도 신분제도를 부정하게 된 거죠. 유행 따라간 거죠. 즉 이러한 사실은 실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절로 좋은 국가나 좋은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글로 쭉 썼지만 이처럼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죠. 아, 좋은 국가나 좋은 세계에서 살아야지, 좋은 세계까지 아니더라도 좋은 국가에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민도 많이 가잖아요. 탈출하는 경우도 많고. 좋은 국가와 좋은 세계는 누가 만드는가?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다. 결국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개인을 위한 일이기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렇죠. 결국은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상태에 많이 좌우되더라. 그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또 개인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개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개인을 위한 일이기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누구나 국가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속한 조국이 나쁜 국가라고 생각하여 탈출하는 일은 좋은 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는 일로 권장할 일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명을 저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이상 국가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더 좋은 국가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만족하고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다. 그래요. 누구나 좋은 국가는 뭔가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일에 누구나 다 충실하게 살고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죠. 그래요. 그러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해서 국민들이 좋은 국가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저버리면 또 나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연구해야 될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가능하면 더 좋은 국가로 탈출하고 싶고 폭동이나 선거를 통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국가가 나쁜 국가이다. 그렇죠. 두 가지 일이 있죠. 개인적인 일과 공동체를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도 따지고 보면 또 개인적인 일인 거죠. 근데 구별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또 직접 연관은 없잖아요. 물론 공동체가 잘 되면 개인적인 일이 쉬워지는 거죠. 구별이 되는데 공동체를 위한 일에 신경 안 쓰고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겠죠. 공동체를 위한 일이 꼭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닌 이상
공직자나 공직자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인 일이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현 시대 민주정치가 크게 유행하며 국민들을 가능한 한 많은 현안에 대해 참여시키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민주주의가 크게 유행하고 있죠. 민주주의는 또 뭔가요?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법치주의도 그렇고 다 별개죠. 늦게 생긴 게 덜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빨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다 고대부터 있었지만 법치는 중시됐죠. 민주정치는 별로 중시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먼저 도입이 되겠죠. 늦게 생겼다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라가 돌아가는데 별 이상이 없으니까 빨리 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최소한이어야지 최대한이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장치를 해야 되지만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최소한이어야지 최대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일은 뭐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정부가 되고 또 좋은 정부를 중심으로 또 좋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수십 년간 계속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죠. 일이 안 되잖아요. 많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지방정부도 다 선거로 선출하죠. 어떤가요? 간단한 행사 같은 거, 잼버리 같은 것도 실패하고, 지방에 많은 일을 맡겼더니 막 무한 사고 일어나고, 항공기 사고 일어나고. 좀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민주정치를 최대한 넓히고자 하면 국민들은 생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한 국가가 과연 좋은 국가이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가, 마냥 넓히는 게 올바른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과연 그러한 국가가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국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할 때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저번에 이 그림을 살펴봤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존재가 만나서 의식이 생긴다 했죠. 욕구나 욕망, 의지는 기본적으로 누가 생기게 하는 건가요? 의식이 생겨나게 하는 거겠죠. 두 존재, 넉과 군화 대신 보통 어리라 부르죠. 두 존재가 만나면 의식이 생기죠. 다 의식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느냐, 의식을 주도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욕구나 욕망의 성격, 의식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상호작용을 하는데 넉과 을이 가까이 붙으면 의식이 생겨나고 멀어지면 의식이 사라지겠죠. 의식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잠들고. 큰 사고 나면 몸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식이 을과 넋이 아예 의식이 생기지 못할 정도로 멀어져 버렸다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 버린 경우죠.
그래요. 의지와 일, 욕구와 욕망과 소비, 욕구, 욕망과 소비. 분리를 했는데 왜 분리를 했겠어요? 의지가 일할 때 이제 의지가 일어나는데 그때의 마음 상태와 욕구나 욕망을 해결할 때의 마음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소비할 때의 마음 상태와 의지와 일을 할 때의 마음 상태, 그 머무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죠. 판이 바뀐다.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다른 의식이 다른 곳에 있다. 마음에서 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의지 종류도 일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일은 뭐 개인적인 일, 이는 뭐 공동체의 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개인적인 일을 따질 때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 남 속이지 않고 일한 만큼 벌겠다. 당연한 거죠. 다르게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넋이 주도가 되면 그렇겠죠. 어리 주도가 되냐, 넋이 주도가 되냐에 따라서 의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량이 필요해요. 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 시대 같으면 소득을 얻어서 기업에 참여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가정을 이루어서 성욕을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량이 필요하네? 훔쳐서 할 수 있잖아요. 훔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넋이 주도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성욕을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납치해서 강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주도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의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플러스 의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욕구와 욕망이 일어날 때는 해결하는 게 소비인데 그때는 또 마음 상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물론 다 의식이 일으키는 거죠. 누가 주도가 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써야 되죠. 욕구를 해결한다 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소비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생각하면서 욕구를 소비를 하느냐, 합당하지 않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